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중간보고회 일정을 간략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대 산학협력단 이병준 교수님의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 중간보고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 후 지정토론이 1시간 정도 진행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 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청취 시간으로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부산시 환경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모 부경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수련 부산시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장학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강호열 부산환경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호선 한국환경네트워크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적당한 데 서서 하겠습니다. 예, 이게 보통 이 정도 행사 같으면 한 100명, 그죠? 최소 100명 이상이 쫙 이렇게 해서 부산의 그 환경 교육과 환경에 대한 관심사를 생각하면 문 앞에서 이제 못 들어오시는 분이 이렇게 좀 그 중계는 못하지만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최소한의 거리두기를 확행하면서 최소한의 분들만 모심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끝날 것 같으면 잘 안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거의 한 1월, 2월부터 지금 계속 1년 내내 코로나와 진짜 위드 코로나입니다. 계속 아침마다 회의하고 뭐 이렇게 발생 현황 해야 될 거를 챙기다 보니 뭐 하고 지나는지 1년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부산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 도시로 선정될 거죠, 그죠? 됐는데 아직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환경교육 도시 광역지자체 선정 충남과 같이 됐다는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3차 부산시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느냐는 생각들이 듭니다. 앞서 코로나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계신 분들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길거리 가면 놀라는 게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이전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인데 그게 일상화됐습니다. 우리 환경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뭐 코로나 하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 나쁜 것도 이긴 하지만 애초에 우한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랬을 때 인도와 뭐 이런 쪽에서 공장이 다 셧다운을 하니까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타지마할의 하늘이 보이고 우리 올해 미세먼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야 되는 공장이 문을 닫았고 나니까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인간이 환경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할 수 없었던 실험들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가고 있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환경과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 가능하겠냐? 뭐 이런 부분들 걱정들 뭐 내 혼자 이거 한다고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가능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언제 마스크 다 쓰고 사람들 다니는 이게 상상이나 했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 하나부터 시작하다면 충분히 가능한 게 우리 지구의 온도도 낮추고 지켜내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출발이 어디냐면 뭐니 해도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간 보고회입니다. 중간 보고회인데 우리
그 교육청에 우리 한장 할사님 나와 계시지만 많이 도움 주셔서 우리 에코스쿨 폐교부지도 확보하고 이렇게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들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해주셔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교육에 좀 담아서 어떻게 가면 좋은지는 우리 이 교수님이 발표해 주실 거고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봐서 좀 부족한 부분들 더해야 될 부분들 혹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이 교수님이 잘 담아내 주시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좋은 제안 주시면 시가 또 받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를 우리나라를 지구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좀 떳떳하게 우리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실장님께서는 구상사업 보고회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대 산학협력단 이병준 교수님께서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 중간보고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그 주승철 그 지속가능발전협의 사무처장님과 그리고 그 선호승 승학초등학교 선생님께 일단 감사 말씀 좀 드리고요.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자분들께 전달된 자료집에는 그 부록이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록에는 뭐 여러 이제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그런 데서 저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도시 선언문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실태조사 자료들이 조금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일단 전달을 못 해드렸고요. 일단 빠르게 일단 중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식적인 여러 가지 미팅 자리도 있었습니다. 환경교육 발전 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또 착수 보고에서도 논의가 됐고 또 여러 이제 실무자분들과 전문가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환경교육의 개념하고 범주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3차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 좀 확장된 개념들이 좀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환경교육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저희 3차 부산시 계획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환경교육 범주화에 대한 이제 기존 패러다임이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환경교육 개념이 설정이 되고 또 학교 환경교육 이런 것들은 그 다들 다 잘 아실 텐데 이 사회 환경교육 개념이 사실은 조금 좀 모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나 현장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그냥 학교 환경교육, 사회 환경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계획에서도 그렇게 주로 되어 있고, 근데 사회 환경교육은 이제 다른 그 지역의 조례도 다 거의 다 마찬가지다시피 학교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회 환경교육과 실질적으로 비슷한데 다른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는 개념이 체험 환경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직접 체험을 갖다 통한 환경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법률적 개념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볼 때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은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일반 시민들,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개념적 범주에 지금 포섭되고 있지 못해서 지금 그쪽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좀 그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체험 환경 교육하고 사회 환경 교육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현재 체험 환경 교육은 학교 지역 사회 연계형 환경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역 기관들과 단체들이 제공하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 역시 다시 체험형이 다수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당수가 뭐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60% 이상이 사회환경교육과 체험환경교육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협의회에서도 사회환경교육 개념에 어디까지 범주를 잡을 건가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새로운 제도적 시도들이 있습니다.
다른 용역 보고서를 보면은 최근 3차 국가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마을 환경교육이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최근에 뭐 도시재생이라든지 마을 공동체 그다음에 교육 공동체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과 환경 교육을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도입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범주가 이제 앞으로 유효하게 이제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사례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 북구 함영동의 대천천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은 마을 환경 교육의 개념으로 저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다른 보고서들에 보면은 현재 생애 주기별 환경교육 컨셉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환경교육이 진행돼야 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생교육제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위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기존의 그 다른 부서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평생교육 체제와 지역 차원의 효율적 연계 시스템이 환경교육 계획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교육 범주 확장과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저희 계획에서는 조금 다루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전 교육 체제와의 환경교육 연계 강화입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의 학습망 구축, 지금 환경교육 도시도 지금 선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을 쓰게 되면은 공급자 중심의 그러니까 딜리버리 중심의 환경교육을 얘기를 하는데 환경학습의 일상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조가 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찾아서 하는 환경학습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환경학습이라는 단어를 좀 쓰는 게 필요하고, 도시 전체에서 기존의 그 교육을 통한 공급 체계와 같이 작동할 수 있는 학습망 구축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되려면 형식 교육이나 비형식 교육인가 무형식 교육 전체를 아우르는 형태의 연계성 추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형식 교육은 대표적으로 뭐 학교 교육이라든지 뭐 고등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근데 비형식 교육은 기존에 이제 NGO라든지 뭐 민간 단체에서 했던 것들, 무형식 학습은 또 다른 형태, 또 코로나 상황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상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환경교육에서는 이제 직업훈련이라든지 고등교육 이런 것들 잘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그 시교육청 대학과의 MOU 통해서 고등교육에서 환경교육 강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직업훈련 기관에서의 환경교육이나 환경소양 강좌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무원 대상으로 환경교육 의무화 추진하는 충청남도 조례 뭐 이런 벤치마킹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영역까지도 좀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존에 환경교육 하시던 분들이 요즘 ESD도 많이 하십니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는 SDG하고 ESD가 굉장히 중요한 담론으로 나오고 있으나, 현재로는 이제 지금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될 건가에 대한 연관성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젠다 21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하고 환경교육 연계하는 거, 그다음에 두 영역에 이제 를 동시에 주목하고 공통의 지점과 차별화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보시면 아젠다 21의 여러 가지 그 서브 플랜 속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교육 또는 환경 학습이 매칭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계획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식을 보면은 이 SDG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라이프 와이드라고 해서 전 삶의 영역, 그러니까 여기가 학교라고 본다면 학교에서 조금 사회적으로 이동을 하는 거겠죠. 커뮤니티까지, 마을까지. 근데 여기는 전생이기 때문에 여기는 유아에서부터 뭐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촉진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는 작업들을 3차에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국가환경교육 기본계획과 또 보조를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국내 환경교육 선진사를 볼 것 같으면 시 환경교육 체계화는 제가 벤치마킹한 결과 수원시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이미 2012년대 환경교육팀 신설해가지고 현재 8명이 환경교육팀에서 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뭐 여러 가지 교육 실적 이런 거 보시면은 아실 텐데, 시청 내에서
그 여러 팀에서 하고 있는 환경교육 자료 공유도 굉장히 원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 같은 거 모을 때 굉장히 좀 그 기존에 이런 작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원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부산광역시 내에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부서들의 자료 공유라든지 뭐 실적 공유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민간단체 연계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례로는 충청남도가 현재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보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례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충청남도는 전체 8개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이 중에 7개는 민간이 있다가 1개는 직영입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대략 2천만 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는 경상남도 교육청과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은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해서 새로운 컨셉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교육청은 실질적으로 생태환경교육 교사 100인이 참여를 해서 교사 주도로 100대 실전 과제를 도출해서 3단계 10개 영역의 실전 과제를 도출해서 이걸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을 도출해서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교육 그 교육청 조직 내에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 담당자를 동시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연수도 별도로 실시하고요. 그래서 요걸 하고 있다고 보시고 그다음에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망을 장기간에 구축을 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서울시 교육청은 뭐 굉장히 뒤늦긴 했습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ESD 교육 연수 같은 것도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여기는 환경교육 그 교육청의 환경교육팀이 아니라 최근에 혁신학교 연구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혁신과 주도로 해서 생태전환 교육 컨셉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하고 교육청이 공동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하고 교육청이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기존의 환경교육을 넘어서는 컨셉, 그러니까 지속가능성의 철학과 연계해서 조금 환경교육을 좀 뛰어넘는 그런 컨셉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게 보고요. 예를 들면 먹거리 학교, 영양교육, 그다음에 무슨 뭐 채식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 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는 성남시가 아주 잘하고 있는 거로 나타났는데 성남시도 이제 4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교육청이 연계해서 사업단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요. 시에서 일정한 예산 부분들을 집행을 하고 또 사업단에서도 예산 집행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환경교육 목표를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깨어 행동하는 환경교육 리더 100명 양성, 아니면 4만 세대 환경교육 활동 참여, 그러니까 성남시 인구의 10%를 이제 환경교육 활동에 참여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 3%, 에너지 사용 절감 4% 이렇게 해서 7% 절감하는 이런 개량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환경교육 운영 체계 선진화 관련해서는 재단을 설립하는 해서 운영하고 있는 통영시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재단이 굉장히 탁월한 어떤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영시는 이미 그 RC 선정이 되면서 지금 15년 가까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시민 활동가 교사 대상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별로 ESD 담당 교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학교교육 환경교육과 관련된 벤치마킹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인 브리지 투 더 월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통영시의 젊은 청소년들은 세계 100여 개 도시에 ESD 지역센터와 연계해서 직접 방문해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을 ESD와 연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독립재단 형태로 운영하여 하고 있는 선진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한테 잘 알려지진 않지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진행했던 시민대상 ESD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울주군도 이제 통영과 마찬가지로 RC로 이제 선정이 돼서 2010년 이후로 이제 시민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건 대학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모델이고 기초과정 심화작용해서 연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리더 양성을 해서 지역의 환경 분야의 인력 개발을 강화했던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무원 대상 환경교육 의무화는 다시 충청남도 사례가 되겠는데요. 충청남도는 최근에 2020년도 4월달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공무원들의 환경교육 참여 의무화, 그래서 8조 2항에 따르면은 매년 4시간 의무 참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부산시 그 공무원 교육과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주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재활용 플라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순환 교육을 좀 브랜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용역팀에서 환경교육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실태 조사가 이제 5년치가 되고 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성과 분석을 저희가 기술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생각보다 저희가 좀 계속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시청, 구군청, 광역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공받은 자료에 기반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사업소나 공공기관, 민간단체는 저희가 방문 또는 이메일 조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는 방문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뭐 주소가 맞지 않는다든지 전화 연락이 안 닿든지 이런 거, 홈페이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바쁘시다고 못 오게 하시는 데는 저희 이메일로 좀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터뷰하고, 이제 인터뷰는 뭐 부산 환경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거, 그다음에 실태 조사지는 저희가 부록에 지금 그 부산에 있는 환경교육의 단체와 기관들의 리스트를 저희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록에 늘 자료들을 정리를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나중에 좀 도움을 좀 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실태조사 현황들은 그 자료는 지금 안 들어가 있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 시사업소, 민간단체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곳들이 있고 완료가 안 돼서 자료가 안 온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협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요. 그래서 민간 환경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자연생태 환경교육과 생활생태 환경교육, 그다음에 여기는 다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환경보건교육이라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또 별도로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기술할 때는 숲, 산림, 생태, 그다음에 기후변화, 에너지, 그다음에 물, 화천, 해양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현황과 그 성과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자연순환, 그다음에 생활환경 이렇게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빠진 부분들은 이제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는 그런 그 기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이제 공식적인 뭐 협의회라든지 뭐 착수보고회, 그다음에 발전협의회, 또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과 저희가 현장에 계신 분들 인터뷰를 통해서 그 청취한 부분, 그다음에 그 전국적으로 환경교육의 전문가분들 만나가지고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들 정리를 해보면 부산 환경교육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지역 차원에서 환경교육 총괄 조정 시스템이 현재는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게 있고요. 그 현황과 실태가 지금 평가가 또 미흡하다는 거, 그다음에 지역 내 환경교육 전달 체계 간의 연계가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환경교육 인력 현황도 지금 다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런 거, 뭐 플랫폼 정보망 홍보 이런 것들이 미흡하고,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시급하고, 그다음에 교사 역할도 미흡하다. 그다음에 성인 고령자 대상의 사회 환경교육이 미흡하다는 거, 그다음에 환경문화의 인력을 갖다 양성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 그다음에 환경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소통 부족하는 거, 그다음에 민간단체 간의 환경교육 정보 공유 협력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 예산 사업이 부족, 그다음에 환경교육에서 민간단체 역할이 좀 더 커졌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약간 너무 약하다. 그런 거, 시의 환경교육에 대한 의지 부족, 그다음에 환경교육 비전 목표 성과 지표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광역센터의 기능이 미비하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활성화 방안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시청과 교육청 간의 협의 채널이 상수화돼야 된다. 그다음에 기관 단체 간 협력 체제 강화, 그다음에 구군 단위 환경교육 협력 체제 구축 강화, 그다음에 환경교육 교사 역량 강화,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 구축, 시민단체 기반의 환경교육 지원 강화, 폐교 활용 환경교육 모델 구축, 환경교육 시스템 체계화 필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환경의식 강화, 그다음 공무원들의 환경의식 제고 추진, 환경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추진, 그다음에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공유 체제 구축, 온라인 환경교육 활성화 프로젝트, 그다음에 일성화 기반의 환경교육 프로젝트, 그다음에 환경교육 강사 불제, 생애주기별 연령대별 환경교육 프로젝트 추진, 이런 이제 활성화 방안들이 제시가 됐고요. 또 추가로 환경교육 예산 증액, 그다음에 부산에 특화된 환경교육 프로젝트, 환경교육 전담 공무원 채용, 그다음에 환경교육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연구 추진, 민간단체 신뢰도 제고, 교사들의 환경교육 연수 참여 제고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정리를 아직 못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환경교육의 기본 방향과 비전, 목표, 전략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저희가 10월 중순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만나는 작업들 잘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구진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의 추합을 해서 저희가 기본안을 만들면 이걸 가지고 부산에 계신 분들이 한 60, 70%, 그다음에 외부 분들이 30%에서 40%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한 4시간 정도의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도출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저희가 10월 중순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현재로는 지금 일단 가안으로 일단 정리해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환경교육과 ESD의 6대 기본 방향으로 해서 약간 부산광역시 지속가능성 전략과 이제 연계해서 환경교육이 가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기본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해서 삶의 질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교육, 그다음에 교육 제공자와 학습자가 쉽게 만날 수 있는 환경학습망,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 환경교육의 질 조구를 위해서 환경교육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신뢰에 기반한 환경교육 협력적 거버넌스 문화 창출, 그다음에 환경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미래 전략,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대충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이건 이제 뭐 다듬어져야 되는 초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생애 주기의 시민들의 환경 역량 강화와 환경교육 분야의 일자리 창출하고 도시적 삶 전체의 지속 가능을 촉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환경학습 도시,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의견들 주셔서 이 비전이 좀 더 다듬어지고 저희가 보완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6대 목표로는 이제 전생애 시민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확산, 그다음 환경교육 전달체계 역량 강화 질 관리, 그다음에 시민을 위한 환경학습 정보망 구축, 그다음에 다양한 커뮤니티 기반의 환경교육 활성화, 협력적 환경교육 거버넌스 파트너십 정착,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뭐 이런 식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은 연계 협력 융합, 그다음에 질 관리, 그다음에 인력의 수월성 추구, 그다음에 정보와 컨텐츠의 온라인 학습망 구축. 특히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기관 단체 R&D 차원에서 협력적 파트너십, 그다음에 환경교육도시 부산을 위한 특화 전략, 브랜드 사업 추진, 이런 것들이 추진 전략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10대 과제인데 이게 10대 과제가 아니라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나중에 정리를 좀 아마 해야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교육에 선진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환경교육을 많이는 하고 있는데 뭔가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 그런 논의를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R&D를 강화하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전문 인력 역량 강화나 이제 좀 이게 교육적으로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도시 마을 온라인 커뮤니티 기반의 환경교육 정착을 유도하는 거. 종합 정보망 구축. 그다음에 네트워크나 파트너십을 좀 더 촉진하는 거. 그다음에 시민 환경교육 리더 역상하는 거, 그다음에 대외 협력, 국제 협력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린 뉴딜을 환경교육 파트로 해서 저희가 프로젝트 하는 거, 그다음에 특화 전략하는 거, 그런 것들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 가지 실행 계획들이고, 이 실행 계획마다 저희들의 내용들이 한 장씩 이렇게 한 페이지씩 저희가 정리가 될 건데요. 뭐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냥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요. 환경교육 교사 연구에, 그러니까 교사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 교사 연구에 지원하고 교사 연수하는 거, 그다음에 환경교육 동아리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전국의 환경교육 전문가, 학교교 환경교육 전문가를 좀 투입을 해서 약간 이제 멘토로 해서 부산 학교 환경교육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이 4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체험 환경교육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뭐 정보만, 그다음에 인력 양성, 그다음에 콘텐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환경 교육은 이제 지적 재생과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거, 그 16개 구군별로 해서 마을 기반 환경 교육 시범 프로젝트, 그다음에 혁신 학교와 마을 환경 교육 연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 뭐 이런, 그다음에 리빙랩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군 평생교육 파트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금 결과가 정리가 안 돼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평생교육사 대상으로 환경교육 연수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료 공유도 있고, 그다음에 구군별로 뭐 ESD 아카데미든지 환경평생교육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직업훈련 파트도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는 데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분야의 어떤 그 직종과 관련해서 직업훈련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연수 의무화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쪽 분야에 뭐 환경교육 대시 되겠다고 한다면은 이 분야의 새로운 직종 개발이나 훈련 프로그램 만드는 이런 것들도 협의해서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등교육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학 내 환경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교과목 외에 환경교육 강좌 개설 지원 같은 거에서 시대학 연계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비교사 대상으로 해서 뭐 시하고 사범대 교대 간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통해 가지고 강좌 개설하는 거, 그다음에 지역의 ESD 환경교육 실무자 연수 이런 것들을 대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강사 풀제 이런 것들 중에서 이거는 이제 그 문화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 강사 풀제를 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는 건데요. 현재 지금 부분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지역의 그 단체들이 강사로 학교로 일단은 저기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금 더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영역별로 프로그램을 모듈화해서 어떤 영역에 어떤 강사들이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문화부의 예술 강사 프로젝트를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업자 대상으로 하는 ESD 환경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CEO 대상으로 하는 뭐 환경교육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지역 점포 종사자를 위한 기초 환경 정보 자료 개발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교육 펀드 조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성 보고서 같은 걸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하고는 좀 그 기업들 좀 발굴해서 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자, 그다음에 민간단체 지원의 환경교육 프로젝트는 이제 기관 단체별 특성화를 좀 끌고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리고 민간 단체하고 구군을 연결시켜줘 매칭시켜주는 프로젝트, 그다음에 커뮤니티와 마을 도시 기반의 민간 단체 환경교육 프로젝트 강의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간 단체 환경교육 지원 체제를 어떻게 강화시켜줄 건가. 지금 보시면 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제 협력에 관한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약간 지역의 환경 활동을 했던 좀 시니어들 대상으로 해서 뭔가 ODA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뭐 네트워크 활성화하는 것들은 이미 하고 계셔서 조금 더 이제 좀 활성화를 갖다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교육 거버넌스는 시교육청 협의회에서 상설 아젠다로 환경교육을 세팅하는 거,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환경교육 분과를 설치하는 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교육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환경교육 정보 공유 파트너십. 그래서 지금 자료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좀 이게 협력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SDG, ESD 환경교육 연계를 위해서 뭔가 인디케이터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선진국에서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벤치마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뭐 좀 협의체를 통해서 상의를 아마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교육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분야의 이제 그린 뉴딜 환경교육, 그다음에 실무자 역량 강화, 그다음에 실무자들 이제 석사과정 수학할 때는 국립대 시 MOU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등록금 면제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요번에 기관들 조사하면서 실제 조사형 조사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여기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환경부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긴 합니다만, 그런 거 좀 보완해서 이걸 저희가 부록으로 좀 넣어서, 지금 사실은 서울에서는 그 편람 작업을 해서 그걸 용역으로 별도로 저희가 5천만 원을 주고 했더라고요. 옛날에 정보 사이트 구축과해서. 그래서 서울시는 이 편람에 모든 기관들이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데 이번에 종합계획 수립안에 이걸 그냥 실태조사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희가 맞추려고는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협력이 정말 필요하다, 이거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향후 일정과 추진 과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11월 말까지 과제라서 약 2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조사가 왜 저희가 그 현황 정리하고 저 성과 분석이 안 돼 있냐면, 자료 취합이 다 돼야지 저희가 정리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간 보고 자료도 사실은 지금까지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한 부분들이어서 이게 다 수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활동가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빠진 부분들 저희가 또 보완해서 또 만나 뵙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목표 전략 추진 과제 등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의견 수렴을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안 그러면 이게 코로나 영향인데 이게 좀 모이는 게 힘들면
이게 또 이메일로 해야 되는데 이메일로 하시면 또 제때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델파이 조사도 지금 힘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도 지금 집합 뭐 이런 거 지금 금지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하는 걸 추진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되 약간 이제 좀 늦어지면은 그게 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할 수 없이 저희가 이메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델파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프로젝트별로 저희가 한 장짜리 실행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그게 프로젝트별로 그 예산을 수반해서 어떻게 프로젝트가 진행될 건지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나중에 저희가 자문을 좀 부탁드리면은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같이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환경 교육을 이제 3차를 계획을 세우면 이 이제 5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저 나중에 평가를 하게 돼야 되는데요. 그 이행 실적과 환류 평가, 성과 분석에 대한 그 체계도 저희가 이번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저희가 제시하는 거 그다음 정책 제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저희가 중간 보고 내용이고요. 저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그 내용 다 정리해서 다시 최종 보고서에 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정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좌장 및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으신 부경대학교 이성모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을 위해 부산시 안영신 환경교육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한수련 장학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환경교육네트워크 강호열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환경공단 안희정 자원순환협력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정호선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승학초등학교 선호승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승철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과 질의응답까지 부경대학교 교수님이신 이성모 교수님께서 진행을 맡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지정토론하고 종합토론까지 자장을 맡은 부경대 생태공학과 이석모 교수입니다. 현재 저는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고요. 오늘 우선 지정토론은 참석하신 분들께 제가 전체적으로 준비하실 그런 시간을 드리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순서는 일단 그 학교 환경교육해서 먼저 지정토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환경교육 그리고 행정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이 과학 정도하고 전반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토론을 하시겠는데 토론의 내용은 우리 이 과제에서 말씀하신 기본 방향, 비전, 목표, 전략, 추진 과제, 그 다음에 실행 계획 이런 순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물론 그 순서에 의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지나가도 좋은데 가능하면 기본 방향, 비전, 목표, 전략, 추진 과제, 실행 계획 순으로 발표하신 내용 순서대로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면은 정리를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 토론이 다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또 여러분들 모시고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정 토론은 1인당 5분 정도 제가 할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사회환경교육 분야에 있어서 제가 학교 교육부터 먼저 한다고 그랬죠. 학교 교육에서 현장에 우리 성악초등학교 선호성 선생님부터 일선학교에서 학교 환경교육 문제점을 한번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악초등학교 교사 선우승이라고 합니다. 일단 학교 환경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그냥 좀 전반적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학교 환경 교육을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학교에서 다 환경 교육을 받아보셨을 텐데 이게 보면 10년 단위로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1970년대 공해 추방,
1980년대 자연보호, 그다음 1990년대 낙동강 패널하면서 환경 문제가 이제 환경이란 말 자체가 언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에 생태, 그리고 2010년도에 그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 성장, 그리고 그 뒤에 박근혜 정부 때는 지속 가능 발전.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990년대 이제 환경 공부를 하고 2000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있었는데, 그 환경 관련 공무원이나 이렇게 행사 내용을 보면 제목은 바뀌는데 안에 내용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이렇게 반영하지 못하고 조금 행사 중심 또는 교육을 위한 교육 중심이 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전제를 바탕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오늘 또 이렇게 이제 그 계속 뉴스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보다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사실 기후 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에 부산이 부산 환경 도시 선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약 1년인데 그 사이에 저희가 6월 5일 날에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선언을 하시고 7월 달에 전국의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또 9월 8일 날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4개 주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하시고, 그리고 며칠 전에 국회에서 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까지 채택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1년 사이에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사실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거는 코로나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2단계니까 3분의 1 등교지, 이게 3단계 되면 아이들이 전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사실 환경교육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저희가 3차 이 환경교육 종합계획은 이제 제가 5년 단위로 작성하는 걸로 알고 내년에부터 5년간 적용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5년간 쭉 보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다 언급을 하시는데,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인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사실 정작 좀 반영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학교 현장에서 환경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중고등학교는 환경교과를 이렇게 이제 자율적으로 채택을 할 수 있는데 채택률은 낮습니다. 그리고 초등에서는 교과와 창체라는 과정에서 이제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체계적이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좀 보통 체험을 한다고 하면 키트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는 밖에 나가서 현장 체험 학습하는 것 외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환경교육 이제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그레타 툰베리가 그 금요 수업 거부 운동을 했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는 환경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런 괴리가 생길까? 그건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환경을 어떤 교육을 하는 입장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평소에 실천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배워야 될 하나의 뭐 지식 수준을 못 넘어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특히 작년에 이제 촉발됐던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정작 학생들이 거기에 문제 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수동적으로 교육의 대상으로서 학생들이 위치하다 보니 학생들이 결국 어떤 자기들이 환경교육을 제대로 된 환경교육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결론적으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이 이제 수립이 돼서 앞으로 5년간 이렇게 지속이 될 텐데, 일단은 지금 전문가들은 기후위기가 10년간 이렇게 시간이 있다고 하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 상승, 그리고 이번에 느끼셨겠지만 태풍의 길목,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기온이 상승했을 때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먼저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산의 지리적인 그 위치와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의 시급성이 조금 이렇게 이번 3차 환경교육에 반영이 되고, 그것이 학교 현장으로 이렇게 가서 조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리 기후 협약에서 대응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그리고 기후변화 시대 적응이란 이 두 가지 체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서 학생들이 어른이 됐을 때 자기들이 겪어야 될 미래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영향을 이렇게 좀 낮출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선호성 선생님께서는 기본 방향에 기후 위기를 좀 포함시켜 달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실천적 교육이 될 수 있는 기후 위기 이단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 달라는 토론이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한수련 장학사님께서 학교 환경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저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 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 단체분들하고도 소통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게 늘 표시가 안 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환경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가슴이 아픈데 이제는 정말 뭔가 변화를 이제 그 계획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또한 제가 교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 선호승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교육은 이름은 바뀌면서 모양은 변하지 않은 내용은 별로 변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바뀌었던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해왔는데 저도 역시나 아까 중간 보고 내용을 들어보면서 이제는 누구나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이제 학교 안에서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환경교육이 의무교육화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게 좀 공허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또 우리는 또 경제적인 발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코로나 위기이기 때문에 잠시 뭔가 이렇게 환경을 더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은 하고 있지만 또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어느 순간 또 경제 발전을 더 걱정을 하게 된다면 과연 정부는 또 환경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까지도 드는데 저는 이제 특히 우리 승학초등학교 선호승 부장님이 올해 환경교육 연구시범학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되도록이면 저희 이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과정을 연계한 환경교육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선호승 부장님도 함께 하지만 물론 교재가 없어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진 않지 환경교육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일단 누구나가 쉽게 우리 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재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결국 사회 환경과 학교 환경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까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예술 강사 지원하는 것처럼 이제 환경교육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이제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뭔가 협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특히 또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직업훈련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는 또 매스컴의 힘을 굉장히 또 높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떠돌아다니는 온라인 콘텐츠는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시청하는 그런 TV 또는 라디오 속에서 시 차원에서 환경교육 관련된 그런 이제 교육 홍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내년에는 아주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환경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실은 학교 안에는 환경교사가 없습니다. 실제로 물론 지금 우리 선호승 부장님 유일하게 지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환경을 물론 이분은 전공을 하셨어요. 전공을 하시고 다시 초등교육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선제적으로 뭘 하시고 계시냐면 기후위기 대응 행동까지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사실 이 교사 역량이 되지 않고 환경교사가 없기 때문에 또 시와 함께 환경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연수도 함께 이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물론 국가환경교육센터라든가 환경부에서도 또 교육부에서도 지금은 이제 또 올해 처음으로 또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시와 함께 그런 교사 역량 강화 연수 부분에도 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특히 여기 계시는 이제 환경 단체 분들과 함께 학교로 들어가서 함께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함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깊이 있는, 오늘 또 마침 이제 이병준 교수님께서 저에게 팁을 많이 주셔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학사님께서는 우리 사회 환경하고 학교 환경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해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그 사회 환경 교육 부분에 세 분의 토론을 하시도록 하겠는데, 가능하면 우리 강호열 대표께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말씀, 그리고 정호선 처장님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 체제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주성철 처장님께서는 지속가능 교육하고 환경교육 연계 방안, 이걸 중점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호열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장님의 그 의도를 약간만 좀 벗어나서 학교 환경 교육에 대한 의견을 조금 내고 지역 환경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제가 이제 그 교사 연수를 몇 차례 학교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둘러싼 환경 문제나 뭐 이런 아까 이야기했던 물, 뭐 숲, 하천 이런 어떤 사회적 변화나 생태에 대한 교사 연수를 하는데 이해도가 선생님들이 반응이 별로 이게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환경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이렇게 관심 있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 선생님은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만은 그 실질적 대다수의 전체 교사님들은 이게 그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기회나 이런 것들이 좀 적다. 그래서 아까 얘기도 나온 것처럼 교사 연수나 선생님들이 그 어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나 길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학교마다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의 그 어떤 교육 철학에 따라서 학교의 전반적 그 교육의 카리큘럼이나 방향이 완전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관심 있는 그런 교장 교감 선생님이 있는 학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경 프로그램이나 지역과 연계를 하지만은 또 관심이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좀 폐쇄적인 입장들을 가지는 걸 좀 봤고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후위기 부산 행동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그 학교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학교로 찾아오는 그런 그 환경 교육도 있지만은 학생이 지역 단체로 찾아가는 환경 교육도 됩니다. 학교가 열려야 되는데 학교가 굉장히 잘 안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그 환경 단체와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또 기존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다행복 교육 센터를 구하고 연계한 지역 네트워크망을 갖추어서 초기 단계, 계획 단계부터 학교와 지역이 함께 내년에는 무슨 환경 교육을 하고 어떤 교육의 방향과 내용으로 갈지에 대한 공동체 계획을 세워보는 이런 과정이, 저는 그게 지속 가능한 환경 교육의 연계성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를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 아까 마을 환경 교육 개념이 이제 도입되는 입장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까 이병준 교수님께서도 대천천 네트워크가 이제 지역에서 마을 환경 교육의 뭐 모범 이제 좀 일찍 좀 시작한 곳으로 그렇게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는데, 그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네트워크도 있고, 또 지역에 마을 만들기 뭐 공동체라는 이런 네트워크들이 지역마다 좀 활성화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러한 그 지역 네트워크가 지역 주민과 학생과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그다음에 평생교육원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인프라로 연결시키는 이런 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마을에서는 그 한 뭐 상당히 10년 전부터 그 이제 저희 네트워크가 마을에 환경교육 아카데미를 이제 공지를 하고 지역 주민 60명, 70명이
저녁마다 모여서 뭐 기후 변화, 그다음에 또 어떤 지역에 있는 금정산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5강의 정도의 강의를 열어서 이 끊임없이 해마다 주제를 바꿔가면서 지역 주민 아카데미를 열고, 지역 주민은 또 이 네트워크가 지역 학교로 들어가고 지역 학교와 연계하고, 또 뭐 찾아오는 곤충전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뭐 연간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 교육을 만들고, 이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화 시키고 그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으로 접목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이 목표도 지금 현재 오늘 중간 발표에서 목표는 이렇게 피부로 확 다가오지를 않아요. 이게 뭔가 머릿속에 뭐다 개량화 안 된 것도 있지만은 어느 지점을 목표로 둔다는 것들이 사실 이렇게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충남은 뭐 강덕산 뭐 이게 보전 지킴이를 키운다 뭐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게 있어요. 그럼 부산에 뭐 해안가 뭐 숲과 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도 가져가야, 그리고 학교도 내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한 환경적 관점을 연결시켜야 이 아이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장점으로 연결되기도 해서 좀 목표가 구체적이고 좀 개량적 목표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지역 사회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양성, 그러니까 이제 그 인력을 양성하는 일들은 뭐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사실은 좀. 근데 양성된 인력이 구체적으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 16개 구군의 그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학대로 좀 해결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가감하게 위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청이든 부산시든 스스로 이걸 지고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그 인프라에 내놓고 함께 고민할 수 있게 위탁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양성된 인력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그럼 현재 뭐 16개 구군의 기초 센터를 다 둘 수 없다면은 4개의 근역으로 나눠서 부산을 동부상권, 뭐 서부상권, 뭐 이렇게 좀 근역을 중부상권 나누어서 강력센터를 둠으로 인해서 그 강력센터가 그 인력과 인프라를 충족하기도 하고, 또 지역 학교가 거기를 중심으로 연계되거나 이렇게 되고 환경교육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는 그점 역할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빠져 있는데 그 제가 기업 환경 교육을 해봤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회사들, 1차 밴더 자동차 부품 회사에 관계되는 분들 뭐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러면 환경 교육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뭐 낙동강 변에서 같이 낙동강도 소개하고 환경 교육을 해봤는데, 의외로 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그런 걸 접했을 때 새로워하고, 또 그 기업이 빗점을 많이 발생하기, 오염 이런 거 발생하기 때문에 또 뭐 배기 가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환경적 요인들이 기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연결시킴으로 해서 환경적 요인을 낮출 수 있는 지점도, 접근 가능한 지점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호열 대표께서는 크게 우리 학교 환경교육의 문제점까지 지적을 하면서 학교 환경교육이 이 사회 환경교육과 같이 갈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안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마을 환경교육의 그 중요성, 그리고 기초 지역센터를 활성화해서 위탁할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끝으로 기업 환경교육까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호선 사무처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일단 제안을 받을 때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좀 열심히 준비하시고 자료도 제가 어제 받아서 2번을 다 꼼꼼히 다 봤는데 보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번 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은, 부산 환경교육 종합계획은 법국가와 부산광역시에서 진행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 법정 계획은 환경교육의 독립성, 그리고 환경교육의 특수성, 그리고 환경교육의 독자성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지금 오늘 중간 발표 주신 보고서를 보면은 이 계획은 환경교육 종합계획인지 ES 지속가능 발전 교육계획인지 그거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연구에 대한 재방향을 해야 되고요.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특히 이 그 처음에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부분 범주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전조사에 응답조사할 때 설문조사의 결과와 설문조사의 응답 내용에 대한 정리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이 환경교육에 대한 어떤 진행사항이나 그런 내용의 정리가 아닌 환경교육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주로 하고, 그에 따른 어떤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나 평생가능 교육의 어떤 도입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처럼 읽혀집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용어라든지 그리고 있던 주문들을 자의적인 해석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에서는 마을 만들기랑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을 이 의미로 한 부분이 아닙니다. 마을 환경교육은 기존의 통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방금 이제 강호일 대표님이 이해하듯이 그런 마을 개념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환경교육 체계가 국가환경교육센터, 광역환경교육센터, 기초환경교육센터로 내려가면서 즉 광역환경교육센터까지 운영체계가 잡혀 있으니 이제 앞으로의 기초환경교육센터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하면서 마을 환경교육과의 연계성을 가져가는 내용으로 설정한 거지, 이런 부분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애주기별 환경교육도 이게 전 연령에 거쳐서 교육을 하게 되고 일반 성인과 노인의 대상으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산에서 않고 있어서 그걸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실질 평생교육을 그래가지고 촉진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환경교육에서 말하는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환경교육이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어떤 연령별로 개별화되어 있는 교육을 연관되어져서 전체적으로 계속 연령별로 진행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정리할 시기가 도래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리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게 그 환경교육진흥법과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 그런 다양한 어떤 법적 내용들을 다시 좀 숙지하셔서 좀 용어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좀 다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비전과 실행 계획에 있어서 비전은 환경교육 이번에 3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저는 2019년에 환경교육 도시선언에서 말한 내용과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전국에서 최초로 환경교육 일상화를 시민들에게 환경교육 도시 일상화를 통해 환경교육 권리를 찾아주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환경교육 주체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실행 내용을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시에서 수립을 하겠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게 그 2019년 환경교육도시선의 부산 시민들과 한 4개 주체의 약속이었습니다. 거버넌스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 환경교육도시 지금 설정된 비전은 환경교육도시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 교육, 이거는 부산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환경교육 특권을 위한 비전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또 하나는 실행 계획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도 부산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부산광역시 학교 환경교육 지원센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행 계획을 보면은 이건 다시 그 부분들이 다 나눠서 할 일이고 그 부산시가 아니라 그 하위 구조라든지 교육청이 해야 될 일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한 개념을 잡으셔서 좀 실행 계획을 다시 좀 재정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보충 질문이나 그런 거 나오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승철입니다. 중간 보고 자료를 어제 오후 늦게 전달받아서 사실 꼼꼼하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지면의 대부분을 부산 환경교육 현황에 대해서 내부자, 외부자, 행정, 전문가의 시선으로 각각 이렇게 분석해 놓으셨던데, 어쨌든 현 상황에 대한 각계 분야의 이제 평가를 알아야 뭐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어쨌든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았습니다. 수고하셨고 계속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간 보고서를 보면 아직 결과 보고회 전까지 해야 할 일들을 많이 남겨두고 계시고 아직 작성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서 이렇게 어떤 말씀드릴까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제가 토론 부탁받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고서 도입부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현재 수행하고 계신 과제를 수립이 끝난 국가지속가능 발전 목표나 현재 부산연구원의 과제로 저희 협의회와 함께 시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부산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그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막 실어 놓으신 게 많은데요. 거기에 보면 환경교육의 범주가 모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의 녹취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환경교육 관련 법률의 소관이나 이게 담당 부서는 환경부와 환경국인데 각 부처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별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 일부가 환경교육 프로그램이거나 혹시 그 비슷한 범주로 보이는데 환경교육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아닌 것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그런 범주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ESD도 이제 선진국의 추세가 그렇다라고 이제 그 모두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던데, 그렇게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타시도 이제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추세도 함께 참고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SDGs가 환경교육 계획의 전반의 범주에서 다뤄지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고찰도 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이제 전 지구적 합의를 담은 SDGs가 중요하고 어린 시절부터 전생의 주기에 맞게 배우게 되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SDGs는 잘 아시다시피 환경 분야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총 17개 목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크게 사회, 경제, 환경, 인프라 4개의 범주로 다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에너지,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해양, 육상 생태계 이 5개 목표를 환경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SD 교육과 환경교육을 연계하되 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 연구에서는 환경교육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이 연구팀이 부산의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부 실행 계획을 보니까 아까 발표하셨듯이 학교 환경교육, 체험 환경교육, 마을 기반 환경교육 뭐 등등 해서 총 13개의 범주로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제목만 나열되어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실행하거나 뭐 예산이 소요되거나 그냥 어림잡아 봤을 때 이게 10년 이상의 어떤 장기 계획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정호선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환경교육 종합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이제 5년 단위로 수립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나열하셨던 이 계획들을 다 실행에 옮기실 계획이시라면 연도별로 추진 계획을 좀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도별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그 예산 축에도 함께 포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연구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앞에 이제 그 연구 개요에 보면 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연계를 해야 한다는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 제가 대부분 아마 국가종합계획을 못 보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가 국가계획과 어떤 부분이 연계되어 있는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내용 중에 또 이제 종합계획을 쭉 수립해놓고 나중에 이게 피드백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하신 분이 있어서 아까 발표에도 이제 그 피드백을 고민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피드백을 하실 건지 사실은 평가와 한류를 하려면 이제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대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지표 개발과 평가가 그게 아주 손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근데 혹시 그 지표를 만들고 평가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또 다른 평가 완료 방법은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조성철 지사님께서는 본래 지금 계신 곳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예, 사무처장을 맡고 계시면서도 지속가능 발전 교육하고 연계는 하되 환경 교육에 더 무게를 실어달라 이런 부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3차 국가환경교육 계획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이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 피드백 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 바로 교수님 답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마지막에 제가 종합해서 종합해서 답을 알겠습니다. 종합해서 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안희정 센터장님하고 안영신 팀장님 두 분 계신데 안희정 센터장님께서는 사업자 또는 기관에 있어서의 환경교육과 관련된 그런 토론들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환경공단 자원순환 협력센터 안희정입니다. 지정 토론을 이제 제시를 받았는데요. 이 주제라고 생각을 못했었고 사실 저도 어제 오후에 늦게 받아서 이 중간 보고서를 꼼꼼히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좌장님 이 말씀 먼저 좀 드려도 될까요? 보고서를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간 보고회가 이 보고서를 가지고 왜 열렸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성이 전혀 없어서 뭘 말하려는 건지를 좀 모호했었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직접적인 인터뷰가 좀 원활하지 않았다는 그 교수님 말씀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가 앞에 우리 부산광역시란 이름이 붙지 않는다면 국가 수준의 환경보고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3차라고 붙지 않았다면 1차나 2차나 다름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차 보고서든 2차 보고서든 3차 보고서든 이 개념이 너무 모호하고 광역화돼 가지고요. 그리고 너무 다양합니다. 사실은 이런 보고서는 용역 보고서의 결론이 나오면 이거 사실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이 정답을 가지고 5년간의 우리 기관, 우리 단체 우리 학교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세부적인 실행력을 가질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보고서를 가지고 과연 내가 해야 될 게 우리 기관이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앞에 너무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한 사람의 입장인데 일반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이 보고서가 좀 더 구체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단순화되어서 정말 좀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나눠주셨으면 일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 보고부터 2차 보고서가 나온 10년간 우리 부산시의 환경교육은 어떻게 보면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15년 전에는 우리가 학교에서는 과학 선생님이 가르치면 되는 환경교육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든 자습을 시키면 되는 분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우리 부산환경공단 같은 경우도 견학을 오면 우리 서무가 하는 일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고 진라정 교육으로 시작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10년간 그 많은 기후 변화와 생태계 변화와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변화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지구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함께하게 됐고 또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게 됐고 굉장히 자연의 경고를 많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동안에 만들어진 것들을 모아서 그동안에 그 교수님께서 보고서에 담은 것처럼 문제제기 내용 있지 않습니까? 2차 때 1차 때 문제제기 그리고 인터뷰를 했을 때 기관과 단체들이 생각했던 반성과 문제제기 바로 이것이 계획으로 옮겨져야 되지 않을까. 이 거창한 글로벌한 계획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저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것을 실행력으로 옮기기 위해서 단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10주년이 지나고 이제 지금 11주년 내년부터 15년 2025년까지 만들어질 계획인데요. 앞에서 주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단위 계획이 아니라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성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3차에 만들어지는 환경교육 종합계획은 적어도 앞전과는 달리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은 민, 관은 관, 그리고 학교는 학교 이렇게 하는 교육보다는 통합적으로 부산시의 통합적 환경교육이 어떻게 정해져서 이 큰 줄기 아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뭔지 하는 이 역할 분담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하나 제시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 만들어지는 환경교육이 각 기관이나 단체가 활동을 하는 기획안이나 의사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준거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거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 과연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실행력은 여러분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예산입니다. 돈이 없어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나서 확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하겠다는 그 멋진 그 비전만 쫙 제시를 해놓고 돈이 없어 못하면 나중에 4차 환경교육 종합계획도 이거와 별다른 거 없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갈 때는 적어도 부산시와 교육청, 그래도 예산을 좀 갖고 있고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이 정도 5년간의 예산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사업이 계획이 돼야지 이 보고서의 가장 정점 아닙니까? 실행력.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적어도 5년 뒤에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결과를 도출했었다라는 것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환경교육이 실제로 이제 우리 부산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부산시 산하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생각하실 때는 부산환경공단은 예산도 상당히 많고 시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적당히 흉내만 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산환경공단에는 환경교육에 대한 고유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5년 전부터 굉장히 작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작은 환경보전 활동에서부터 행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견학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15년 정도 지나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드릴 정도의 이제 성과가 쌓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환경기초시설을 부산 전역에 운영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사후 처리, 오염물질의 사후 처리의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입니다. 근데 이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반에서 이제는 사전 예방 기능으로서의 환경교육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018년도에 저희 공단 예산서에 처음으로 환경교육 관련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3천만 원. 굉장히 적은 돈 같지만 굉장히 큰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성과인데요. 앞으로 부산환경공단과 비슷한, 사실 이 공공기관은 부산시 말고는 부산환경공단과 비슷한 병렬 조직은 없습니다. 부산시에는. 근데 부산환경공단 같은 이런 행정조직들이 해야 될 일들은 제가 생각할 때 부산 협력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는 것, 시민사회단체, 학교, 인근의 학교들, 시설들을 모아서 이 시스템화시키는 일들,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관과 민이 할 수 있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고 저희는 시설을 제공을 하고요. 시설을 제공하고 시설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컨텐츠들을 제공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저희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가진다면 지금 우리 이 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은 좀 단순화만 된다면 어느 정도 1, 2차보다는 훨씬 더 결실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중간 보고서를 보시면서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보완이 되어 가지고 바라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서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우선 종합계획서는 지침서가 되어야 되겠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 그리고 예산이 수반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종합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특히 사업장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환경공단을 비롯한 우리 사업장들이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환경계획에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영신 팀장께서 과업 지시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그런 지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전문가분들 되게 말씀을 잘 들었고요. 또 가슴 아픈 부분도 많고 되게 좀 많은 걸 좀 느끼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용역과 관련해서 일단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용역을 발주한 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얘기를 좀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 가지로 뭐 구체성을 좀 못 띄고 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준비가 조금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좀 미흡했다는 부분에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이제 용역 기간이 한 2달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실태 조사 부분이 역시나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도 그간에 협력을 하긴 했습니다만 좀 더 한번 챙겨보고요. 민간단체 현황 파악하는 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안 된 것 같네요 보니까. 그다음 시의 뭐 산하기관 내지 소속기관들 관련된 내용들이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런 거는 좀 빨리 정리를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실태 조사가 없이 현황 조사가 없이 우리가 뒤에 어떤 과제를 도출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고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챙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일단 이 행사 이후에는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분야별로 실질적인 어떤 토론 내지 세미나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시와 용역사가 같이 한번 좀 챙겨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좀 들어가 보면 뭐 차차 이제 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비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 환경교육도시도 얘기하셨고 뭐 학습도시 얘기도 있었고 좋습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우리가 환경교육을 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행동하는 시민,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하나의 우리 큰 비전과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내용에는 정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백화점식으로 너무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가환경교육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12월 정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아마 안이 나온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분석도 우리 영역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 어차피 우리가 국가 위에서, 그다음에 국가 밑에서 이제 우리가 그 방향에 따라 가지고 환경 교육을 추진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한번 좀 챙겨서 내용을 좀 한번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직업훈련, 뭐 고등교육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사실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과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가환경교육계획에도 지금 현재는 좀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3차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차까지는 제가 별 내용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용을 할 수 있는 영역과 좀 장기적으로 또 해야 될 영역들을 좀 구분해 가지고 5년 단위의 실질적인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범위를 선택과 집중 형식으로 좀 범위를 좀 좁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환경교육 의무화라든지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한번 챙겨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생애 주기별 환경교육 이런 개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기초 환경교육은 저희들이 마을 환경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좀 도입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우리 실태 조사할 때 아까 대천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게 마을 환경 교육이나 기초 단위에서 잘하고 있는 사례들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산의 특화된 환경교육 프로그램, 이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해양환경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자원순환 교육, 폐기물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염두에 두고 내용들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성철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연도별 세부 추진 계획은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5년짜리 계획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연히 그에 따른 예산 내역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완료 부분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작년에 개정할 때 평가 완료 부분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평가 완료는 당연히 이 환경 계획 안에 중요 지표들을 수치화 내지는 계량화할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연도별로 평가 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토론해 주신 내용도 종합적으로 정리도 해주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자장으로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사실은 그 우리 환경교육 도시가 이제 곧 되겠죠. 환경 교육 도시가 부산시가 될 텐데, 뭐 환경부하고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센터장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부산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환경교육에만큼은, 특히 대학의 환경교육하고 그리고 또 환경운동을 비롯한 시민운동, 또 시민 사회 환경교육, 이런 것들의 그 수준, 이런 것들은 전국에서 가장 나은 곳이다. 그래서 선진 사례도 좋지만 우리 것을 잘 이렇게 꿰어가지고 그것을 정말 우리 계획에 집어넣어서 그것이 실현화될 수 있는 이런 그런 알찬 계획이 되기를 저는 굉장히 바라고 있거든요. 아까 뭐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위기 이후에 또 기후 위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미래학자들은 코로나 위기 다음에 바로 오는 위기가 경제 위기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요. 경제 위기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가 아니고 이제 기후 위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또 오는 가장 큰 그런 파도는 생물 다양성 붕괴라는 큰 위기가, 즉 생태적 파괴로 오는 위기가 더 크게 지금 큰 파도로 오고 있다고 좀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 교육의 수준도 부산은 이제 환경 교육을 넘어서 이제 생태 교육까지도 사실은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우리 저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깨워 주십사 하는 바람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최종적으로 오늘 용역을 수립해서 중간 보고를 해주신 이병정 교수님께서 답하실 내용이나 또 정리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일단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제 중간 보고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중간 진행 상황이라서 뭐 어떤 것들은 완료가 되고 어떤 것들은 완료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놓친 부분들이 좀 몇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체크를 해서 저희가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실태 조사와 관련된 편람 작업 프로젝트와 종합계획 프로젝트를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은 실태 조사는 아니고 현황 및 성과 분석이라고 하는 그 과업 지시서의 그 항목 하나가 실질적 저희 과제의 거의 지금 7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좀 둬주시면 좀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작업하면서 굉장히 협력해 주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뭐 코로나 때문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사실 또 협조가 안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하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 현주소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환경교육 개본 계획은 이제 아까 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이제 정철 선생님께서 대구교대 교수님께서 지금 과제를 수행 중이시고요. 저희가 파일을 입수를 했고 저희가 미팅을 2번 저희가 약속을 좀 했습니다만 본인이 좀 사정상 좀 다시 연기를 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3차 국가환경교육과 이제 당연히 연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하는 거 요구하는 걸 그대로 한다면은 사실은 뭐 특화 사업을 제외하고는 뭐 특별히 다른 것도 좀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환경교육 담당하는 저희 팀장도 저희가 미팅을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3차 국가환경교육 계획을 갖다 확정하기 전에 또 자체적인 또 워크숍과 세미나를 자기가 하겠다고 그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계획도 지역의 좋은 계획들이 사실은 흡수가 돼서 또 국가환경계획이 또 그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사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또 교육청에서 돈 얼마를 갖다가 5년 동안 투입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저희도 오리무중이고, 근데 적게 제한하면은 뭐 이거밖에 안 했냐 그러고 많이 제한하면 백화점이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저희가 중간보고 때 제안을 하고 저희가 10월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하고 또 워크숍 통해 가지고 정리하는 작업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마을과 기초에 관한 부분들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광역 차원에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앞으로의 과제가 이제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이제 구군과 연계해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마을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교육하고 인력개발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센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부처별 교육이 너무 많고 연계도 안 됩니다. 중앙에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은 그냥 사업소 역할만 하는 거고 그 실적들 그대로 가져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지역에서 링크가 잘 안 되는가. 그래서 환경교육 같은 경우는 연계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효율적인 연계 방안, 예를 들면 구군에서 평생교육을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하겠다 그러면은 그 단체들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매칭 시스템 이런 것 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기초환경교육센터라 불러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호환하는 시스템을 짜는 게 중요하지. 뭐 별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효과적일까라는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차제에 어떤 식으로든지 좀 잘 정돈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요게 국가 가이드라니까 따라서 해라 그렇게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가를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지역에서 뭐 지금 사실은 5개의 광역시에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그럼 뭐 똑같으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특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은 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국가 거를 그냥 정리하고 특화 사업을 하는 계획만 수립하기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좀 그런 고민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법정 계획이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또 기본에 충실해서 저희가 리딩을 하고 또 정돈하고 정도하고 그렇게 하는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 실태 조사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 저희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성과하고 한류 평가 같은 부분들은 이게 이제 그 환류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국가의 정책과 관련된 그런 보고서들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지역센터나 광역센터 또 지원 사업에 대한 그런 환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체크리스트나 그런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이제 정량과 정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제 단체 운영하시다 보면은 이게 이제 정량화되게 되면 힘든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실무진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유연하게 가져가면서도 저희가 정량적인 목표를 좀 같이 광역시 차원에서 달성할 수 있을지 그렇게 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래된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차원의 그런 그 계획 수립이나 이런 그 평가 매뉴얼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목표 수립 전에 이제 평가 목표가 설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획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운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번 계획에는 조금 더 개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산의 환경이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 교육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활 양식이 바뀌는 형태로 좀 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환경 교육 뭐 10만 명 교육을 받는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여러 패널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적으로 모습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10월 둘째 주 중에 아마 이 같이 워크숍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도 모셔가지고 실제 계획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종합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거스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지적해 드리면 자신을 소개하고 혹시 질의하실 것 같으면 누구에게 어느 분에게 질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시고 토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손을 드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산 녹색소비자 연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자영 사무처장이고요. 그 기존에 저희 단체들이 여러 환경 단체들이 이제 각
각각의 어떤 단체마다의 비전도 있고 그런 어떤 특성에 맞춰서 교육들을 잘 해오고 있었는데 이런 지금 3차 그 부산시 환경교육 종합계획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써머리가 되는 그런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단체로 찾아오셨을 때 사실 이렇게 바쁜데 오셔가지고 조사를 또 하고 무당도 굉장히 까다로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연구원님과 대화를 하면서 좀 필요한 어떤 이 과정이구나, 시간을 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공감은 좀 하게 되었고요. 이 시간에 이제 부산대학교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우리 단체도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이 3차 그 계획의 직접 실행에 대한 주체이기 때문에 동반자로서 그 또 이제 오늘 중간 보고 이후에도 또 10월 달에도 또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이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잘 쓰여지는 그런 이제 보고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의 환경 교육이 제가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간담회 있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단체들이 하고 있는 환경 교육이 환경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이제 지금의 어떤 시민 운동의 시대가 정보 제공의 시대를 넘어서 실천과 적용을 하는 그런 시대로 저희 단체에서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글로벌 단체와 워크숍을 쭉 가졌을 때 이미 실천의 방향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목표 계량화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또 그 성남시인가요? 쓰레기 뭐 3% 줄이고 또 이제 에너지 이런 어떤 수치화를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교육을 각각 단체가 하지만 어떤 수치화를 해서 부산시에서 환경 교육을 한 성과가 학생들이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제 또 시민들이 또 삶을 바꿔 나갔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가 정확하게 좀 도출될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제 그 현장에서 느끼신 그런 솔직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이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천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계량화, 지표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고민인데. 대개 그동안에 보면은 몇 명 교육했다, 몇 회 했다, 그것을 실적으로 주시는데 저는 그 실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지표를 제시를 하면서 이 지표를 달성해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지표가 개발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성룡초등학교 교사 현서영입니다. 제가 일선에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오늘 여러 가지 환경교육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 며칠 전에 사실은 제가 뉴스를 보니까 백곰곰 둘이가 검은 비닐봉지 들고 둘이서 막 서로 떠들면서 싸우는 그런 뉴스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제 아나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모습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정말 좀 이렇게 문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면서 뉴스를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에게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얘들아, 이 환경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 너가 생각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 관심 있는 생은 물론 이 얘기를 하시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게 환경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의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그에 대해 소원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제 환경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아마 일 선생님들은 누구보다도 학생들에게 그걸 나서서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애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항상 느낀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환경교육이 아니고 환경 실천 교육이잖아요. 네, 실천이 안 되면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소용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 우리가 집에서도 제가 이제 환경교육 하면서 내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 해서 제가 한 1년 전에는 집에 플라스틱을 전부 다 버렸습니다.
이 플라스틱을 내가 집에서 안 써야지.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아는 거를 환경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렇게 마침 우리가 기회가 정말 좋으니까 이 계획을 넣을 때 정말 실천으로 옮겨서 모든 우리 부산 시민들이 올해 1년 동안 이 한 가지는 우리가 바뀌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계획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 학교에서 아까 우리 센터 여러분들이 그 뭐 우리 환경 교육을 많이 한다고 오셔야 하는데 가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사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차가 있습니까? 뭐 저는 사실 애들 데리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머니들이 또 그런 안전도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센터에서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이렇게 해주신다면 아마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은 또 중고등학교는 특히나 그런 수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계획하고 난 뒤에 실천을 옮길 수 있을 때 그렇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환경교육이 아니고 환경실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 맞으신 말씀이시고 아마 이번 계획도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같이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고요. 아울러 이 기회에 우리 부산시만이라도 어떤 그 지침, 지표 실천에 대한 이걸 개발할 수 있는 연구를 한번 고민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그런 과제를 하나 개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다른 지역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개발해서 실천하면 그게 보급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학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한번 고민해서 이런 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혹시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부산 녹색연합의 김수정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토론에서 여러 과제들이 나온 중에서 교사 연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보시면은 행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업무들이 겹치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연수 시간을 사실 채우기에 좀 급급하더라.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교육 과정에서 대학에서부터 좀 이런 교육을 좀 더 철저하게 좀 진행을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또 아까 전에 우리 장 학생님께서 요즘에 핫한 트렌드인 기후 위기에 관련된 이제 교육을 조금 내년에 전반적으로 조금 펼칠 계획이라는 말씀을 조금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환경 교육은 어느 쪽으로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뭐 물론 기후도 중요하고 해양도 중요하고 습도 생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어느 쪽으로 편성된 교육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내년에 기후 위기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개방적으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교육적인 측면으로 조금 지도하고 이제 과제로 삼으시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결같이 실천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부산이 제일 필요한 게 환경 교육이 아니고 환경 실천 교육인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해양 환경을 하고 있는 드림오션 네트워크의 김태희라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2019년도에 저희 부산 환경교육 한마당에서 환경교육 도시로도 선언했고 그 다음에 그때 부시장님이신가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비닐봉지 하나든지 아니면 빨대든지 이런 게 없는 도시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제안하셨는데 지금 전혀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뭐 환경단체로서 시에 어떤 요구를 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시청 앞에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청에 이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 테이크아웃 컵들을 다들 들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청에서부터 나와서 그게 정책이 되고 시민들이 그것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아까 저기 환경교육에 대해서 부산이 해양환경도시니까 환경교육을 환경교육센터랑 지금 부산에 있죠 환경교육센터랑 함께 협조해서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희도 학교에 환경 교육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하는 그 해양환경교육원의 그 해양교육은 그 강사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때마다 프로그램도 좀 많이 다르고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은 만족도가 좀 떨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민간단체가 잘한다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을 아예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유치원부터 사실은 유치원에 뭐 숲이나 이런 교육은 많이 하는데 해양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혹은 대학까지 쭉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을 좀 개발해가지고 민간과 교육청과 그다음에 교육센터랑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며칠 전에 바다 쓰레기 조사를 좀 하러 몇 군데를 갔었는데 지금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한 달 전에 봤을 때 바다가 좀 달라요. 태풍이 지나고 나니까 밑에 있는 쓰레기들이 올라오면서 전부 다 플라스틱들이 조각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진짜 심각하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시청에서도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이번 교육 체계에 담으실 때 조금 더 강화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뭔가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도록 우리 광역센터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잘 고려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말씀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병정 교수님 종합적으로 또 하실 말씀, 부탁 말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아까 조금 전에 다 말씀을 좀 전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잘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자료가 다 있어서 그것만 분석하는 작업을 하면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텐데 그 자료를 받기 위해서 찾아도 가야 되고 연락을 해야 되고 거기에 쉬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용역과제 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좀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여기 NGO 하시는 분들. 그래서 공동연구자인 NGO 단체에 계신 분도 저희 못 오셨어요 오늘. 그래서 이 정도로 바쁘셔서 그래서 모두가 일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사실은 저는 좀 객관적 시각에서 조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좀 모아서 결집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한 말씀드리겠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우리가 실천할 그런 계획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여기 지정 토론하신 분들도 그렇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적극 이렇게 지원해서 좋은 계획이 수립되고 정말 실천 가능한 그런 계획이 수립되도록 우리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저 말씀 마치고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네, 토론을 진행해 주신 이성모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해 주신 의견들을 잘 모아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육 종합계획 중간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